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안 돼. 이 저고리 벗기면 안 돼. 92세 시어머니 한정숙이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저고리를 사력을 다해 붙잡았습니다. 저고리 안쪽을 칼로 찢었을 때 낡은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이름은 한정숙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마지막 황실에 숨겨진 후손 이명희였습니다. 저고리 안에는 일제시대부터 숨겨온 토지 문서가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 일대 땅 237필지, 현재 시가 3,700억, 그리고 시동생 신우이가 70년간 빼먹은 돈이 520억이라는 것도, 이 모든 게 오늘 밝혀졌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합니다. 70년간 숨겨진 황실 후손의 비밀과 3,700억 재산이 오늘 공개됩니다. 저는 박수연입니다. 58세. 시어머니를 35년간 모셨습니다. 시어머니 한정숙은 제가 시집왔을 때 이미 57세셨습니다. 남편 한동철은 당시 33세, 저는 23세였습니다. 시댁은 가난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낡은 단독주택, 20평도 안 되는 집에서 시부모님, 시동생, 시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 온 지 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제가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과묵하셨습니다. 말씀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같은 저고리를 입으셨습니다. 낡은 남색 저고리. 빨래할 때도 절대 벗지 않으셨습니다. 잠잘 때도 입고 주무셨습니다. 어머니, 저고리 좀 벗으세요. 빨래해야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땀 차면 안 좋아요. 새 옷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저고리를 꽉 붙잡으셨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호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 고집이 세시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동생 한동수는 40세, 사업한다며 늘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누이 한미숙은 37세, 명품 가방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댁이 가난한데 시동생, 시누이는 어디서 돈이 나왔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농협 통장, 예금주 한정숙, 잔액 3,800원. 하지만 거래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출금. 10년간 누가 출금했을까요? 시어머니는 치매도 아니고 멀쩡하신데 왜 이렇게 돈이 나갈까요? 확인했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도장 위조해서 돈 빼간 겁니다. 동수 씨, 이게 뭐예요? 시동생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주셨다고요? 어머니가 언제 그러셨어요? 형수님은 몰라도 돼요. 우리 집안 일이에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수연아, 동생 일에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어머니 돈이잖아.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80세가 넘으시면서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제가 모셨습니다. 식사 준비하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켜드리고, 그런데 목욕시킬 때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저고리를 절대 벗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저고리 벗으셔야 목욕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고리를 꽉 붙잡으셨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몸 씻으셔야죠.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언가 간절한 표정이셨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저고리 입은 채로 몸만 닦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87세가 되셨습니다. 치매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습니다. 점점 심해지셨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저고리만은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셔도 저고리는 꽉 붙잡고 계셨습니다. 안 돼. 빼앗기면 안 돼.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무엇을 빼앗긴다는 걸까요? 90세가 되셨습니다. 치매가 심해지셨습니다. 거의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고리는 여전히 붙잡고 계셨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요양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이요? 네. 치매도 심하시고 형수님도 힘드시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모실 수 있어요. 형수님, 이제 90세예요. 언제까지 모시실 거예요?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요양원 가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싶었습니다. 시동생, 시누이는 계속 요양원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요양원을 보내려고 할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면 집을 팔려고 했던 겁니다. 성북구 단독주택. 낡았지만 땅값이 올라서 8억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집 팔아서 나눠 가져요. 형수님도 3분의 1 드릴게요. 싫어요. 어머니 살아계신데 집을 팔아요? 형수님, 어차피 어머니는 오래 못 사세요.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끔찍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재산 얘기를 하다니 거절했습니다. 시동생, 시누이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입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고령이시라 위험합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버티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저고리는 여전히 입고 계셨습니다. 병원복으로 갈아입히려고 했지만
거부하셨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눈을 뜨셨습니다. 정신이 드신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고맙다. 35년간 고생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당연한 일 했어요. 내가 줄 게 있어. 뭐요, 어머니? 저고리 안에 시어머니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저고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시동생, 시누이가 병문안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래요.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야겠네요. 무슨 정리요? 재산 정리요. 집이랑 통장이랑.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재산 얘기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상태가 조금 좋아지셨습니다. 깨어나셨습니다.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동생, 시누이가 자주 집에 왔습니다. 전에는 1년에 한 번도 안 왔는데 시어머니 방을 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을 뒤지고 뭐 찾으세요? 아, 아니에요. 어머니 옷 좀 보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뭔가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저고리 좀 새 걸로 해드려요. 어머니가 싫어하세요. 그래도 너무 낡았잖아요. 제가 새 저고리 샀어요. 어머니가 절대 안 벗으실 거요. 형수님이 좀 설득해봐요. 왜 갑자기 저고리를 바꾸자고 할까요? 수상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연아, 네 어머니,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나는 한정숙이 아니야. 네, 내 진짜 이름은 이명희야. 이명희요? 나는 조선 황실 후손이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일제시대 때 우리 집안이 숨었어. 성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저고리 안에 문서가 있어. 토지 문서야.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토지 문서요? 종로 일대 땅이야. 237필지. 일제시대 때부터 숨겨왔어. 어머니, 동수랑 미숙이가 그걸 노리고 있어. 절대 주면 안 돼. 수연아, 너만 믿는다. 내가 죽으면 저고리 안에서 꺼내. 시어머니는 다시 잠드셨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황실 후손, 토지 문서, 237필지? 하지만 시어머니가 70년간 저고리를 벗지 않으신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씻겨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고리가 너무 더러웠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어머니, 저고리 좀 벗으세요. 한 번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치매 때문에 어젯밤 대화는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히 빨아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안 돼.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치매인데도 저고리만은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동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시누이도 함께였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저고리 벗겨야 해요. 왜요? 더러우면 병 걸려요. 강제로라도 벗겨야 해요. 어머니가 싫어하시는데요. 형수님 비켜요. 우리가 할게요. 시동생과 시누이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시동생이 시어머니 저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저고리 벗으세요. 시어머니가 저고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안 돼. 빼앗기면 안 돼. 시누이도 도왔습니다. 둘이서 시어머니 팔을 붙잡고 저고리를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다치시겠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비켜요. 시동생이 저를 밀쳤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서 시동생을 막았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놔드려요. 형수님이 왜 이래요? 저고리 하나 벗기는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셨습니다. 치매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어떻게 가위를 찾으셨을까요? 시어머니가 저고리 안쪽을 가위로 자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시동생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저고리 안감이 찢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낡은 천으로 싼 뭔가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동생이 재빨리 주웠습니다. 천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가 있었습니다. 한자로 빼곡하게 쓰인 문서였습니다. 시동생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이게 토지 대장이야. 종로구 서울 한복판 땅 237필지. 세상에.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야? 진짜 땅 문서야? 그런 것 같아. 일제시대 문서인데 이명의 명의로 돼 있어. 이명의? 그게 누구야? 몰라. 근데 이 땅들이 지금 얼마야? 종로 한복판인데. 시동생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37필지. 평균 평당 5억이라고 치면 세상에 몇 천억이야. 진짜.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탈진한 듯 침대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이거 내놔요.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요? 이거 우리 어머니 거잖아요. 어머니 유언 있어요. 그거 저한테 주신대요. 유언? 언제요? 어젯밤에 말씀하셨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 없으면 이거 우리 거예요. 법적으로 자식이 상속받는 거예요. 시동생이 문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안 돼요. 그거 내놔요. 제가 가방을 잡았습니다.
시동생이 저를 밀쳤습니다. 형수님, 욕심 부리지 마세요. 며느리 주제에 어머니가 저한테 주라고 하셨어요. 증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법원 가면 이거 우리 거예요. 시동생, 시누이는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건 저와 시어머니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찾아올게요. 하지만 어떡해요? 증거가 없는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어젯밤 충격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다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서랍, 밑바닥, 서랍이요? 빨간 천, 그 안에, 진짜, 유언장.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92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시동생, 시누이는 장례식 내내 웃고 있었습니다. 토지 문서 때문에 장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밑바닥을 뜯었습니다. 빨간 천이 있었습니다. 천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유언장, 나 이명희는 내 전 재산을 며느리 박수연에게 상속한다. 토지 237필지는 조선 황실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일제시대부터 숨겨왔다. 이제 그 비밀을 며느리에게 전한다. 며느리만이 35년간 나를 극진히 모셨다. 자식들은 돈만 빼먹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준다. 작성일 어제 날짜, 이명희 도장, 공증도 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거 공증 받은 거네요. 법적 효력 있습니다. 토지 문서는 시동생이 가져갔어요. 유언장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송 걸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시동생, 시누이는 발 뺐습니다. 그 유언장 가짜예요. 어머니 도장 위조한 거예요. 하지만 감정 결과 진짜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치매셨잖아요. 정신 없으신 분이 쓴 유언장은 무효예요. 하지만 작성일 확인 결과 시어머니가 정신 멀쩡하실 때 쓰신 거였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토지 237필지는 박수연에게 상속한다. 이겼습니다. 토지를 돌려받았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로구 토지 237필지, 현재 시가 3,700억, 3,7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 결과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동생, 시누이가 70년간 시어머니 통장에서 빼먹은 돈이
520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난한 척 하셨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료로 매달 수억씩 받고 계셨습니다. 그 돈을 시동생, 시누이가 빼먹은 겁니다. 고소했습니다. 시동생, 시누이는 횡령죄로 징역 12년씩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3,700억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명의 황실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이름으로. 그리고 시어머니의 비밀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조선 마지막 황실 후손, 70년간 신분 숨기고 살았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산소에 자주 갑니다. 어머니 비밀 지켜드렸어요. 그리고 재단 만들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사랑했어요, 어머니. 35년간 모신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황실 후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